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 지구를 미국이 인수해서 주민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 그리고 반미 테러까지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 이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악을 해서 파괴된 건물 다 해체한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중동의 리비에라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트럼프는 이전에도 가자 지구가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재정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네. 또 가자 지구를 잘 개발하면은 제2의 모나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나온 발언은 그와 좀 차원이 다른 게 미국이 가자를 장악해서 영어로는 그렇죠. 테이크 오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발전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으니까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는 가자 지구를 매입해서 미국이 소유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해서 그 토지들을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사업가답게 토지 분양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다들 주권이 있는 국가들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지역 주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지역 주민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지역 주민이 가자 주민인 건지 네. 아니면은 새로 재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될 주민을 말하는 건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전부터도 가자지구 주민들을 모두 제3국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포함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는 동안에도 임시로 다른 나라 갔다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영구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이주를- 기자회견에서 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자 지구를 영구 점령하겠다는 거냐라고 한 질문이 나왔더니 약간 논점을 약간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장기 소유라고 했어요. 약간 영구 점령과 장기 소유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차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리고 좀 거부감도 좀 덜한 단어이기는 그렇죠. 한데 네네. 정말 좀 절묘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가자지구 재개발 다 끝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못 돌아오는 거냐라는 네.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또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국제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계속 애매하게. 이제 예. 그 이후에도 계속 말을 좀 더 이어나가고 설명을 덧붙이고면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일단 가자지구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 제3국으로 내보낸다. 그럼 일단 비용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이죠. 그 네. 돈은 누가 될 것인가 네네네. 그랬는데 트럼프 말 그대로 하면은 미국이 낼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 지역에 돈 낼 사람들이 좀 있다, 많다, 돈 낼 국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동 아랍 국가들 부자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 국가 해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자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아무래도 인접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요르단 국왕이 11일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고 네. 또 LCC 이집트 대통령도 이르면은 이달 18일 정도쯤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발언들이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글쎄요. 또 고강도 관세를 무기 삼아서 이 나라들을 압박할까요? 어떤 발언들이 그러게요.
나올지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이집트, 요르단이 인접국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네.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와 안보 면에서도 미국 네. 의존도가 높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트럼프가 그런 관세 같은 걸로 압박하면은 뭐 어떤 태도를 들어줘야 취할지가 되나? 좀 주목이 예. 됩니다. 이집트가 가자 전쟁 발발한 이후에 이제 그 통행할 수 있는 곳들을 또 막고 이 그렇죠. 난민 유입을 막아왔잖아요. 네. 그것도 대거 또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와서 산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르단도 최근에 왕정 체제가에 대한 좀 반발이 심해서 시위도 종종 일어나는 등 좀 불안정한 국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워낙 요르단은 팔레스타인이 예전부터도 난민 또 오래 거주해온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더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반정부, 반왕권 시위가 격화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겁주기 전략이 아니냐. 예, 중동 어떤 갈등을 내가 해결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취임하면. 네.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기도 그러니까 하는데요. 이게 좀 현실화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가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네. 가자 지구에 있는 뱀들,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뱀 같은 국가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 이런 뱀 같은 존재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풀스업을 이렇게 좀 흔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워낙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 뭐 국제사회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네. 손을 쓸 마땅한 방안도 지금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들을 좀 흔들기 위한 트럼프의 고단수의 어떤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해석하는 입장을 갖는 사람도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다양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만 네,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요. 네. 예. 근데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미래. 이런 구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가 이제 궁금한 지점인데 네. 사위가 예, 뭐 이런 비슷한 제안을 했다. 예, 그게 그런 지금 얘기가. 미국 언론들 또 유럽 언론들 통해서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는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머리에서 떠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약간의 그 좀 빌드업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진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사이와의 어떤 커넥션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마사이 쿠슈너는 일기 행정부 때 그 백악관 선임 고문이기도 했고 네. 중동 특사였잖아요. 그리고 또 쿠슈너 일가가 유대계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도 또 그 부분에서 또 일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 쿠슈너가 약 1년 전 지난해 2월에 목요일 네. 하버드 대학교 행사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자 지구에 네. 마이애미 같은 훌륭한 해변 지역이 있다.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안가의 부동산은 좀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만약 나라면은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 발언이 별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리고 황당하니까요. 그렇죠. 한참 지금 전쟁이 막 치열하게 네. 벌어지고 있고 그렇고 또 황당하고 해서 큰 네. 발언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 같은 해 10월에 트럼프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죠. 그렇죠. 그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가자 지구가 알짜배기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호텔을 지을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가자 지구가 잘 재건되면은 정말 모나코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발언은 그냥 지나가는 발언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꾸준한 관심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네타냐후 총리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 때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하면서 그냥 말로 뱉은 게 아니라 네. 미리 준비한 문건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이 가자지구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이 있다는 거는 사전 준비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 사전 준비하는 이 문건에 사위 쿠슈너도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그렇다고 생각나는 보면은 건 즉흥적이라고 볼 수만은 또 없다라고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네. 일단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역 주민들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네.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이런 구상이 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트럼프의 구상에 따라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지금 자체적인 어쨌든 건지. 자체적으로는 뭐 하마스를 척경하는 동시에 뭐 그 가자 주민들도 다른 데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자체적인 계획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지난 6일에 그 카츠 국방장관의 그 계획에 대한 초안을 보고서가 올라갔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에 태워서 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라몬 공항이나 지중해 연안 아슈도드 항구로 먼저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항공편과 선박을 통해서 주변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이 초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육로로 그럼 가지 않고 왜 항공편과 선박을 통해서 하냐 그러면 육로는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집트를 통과한다는 건데 이집트가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공편과 선박을 해서 이집트와나 아니면 요르단을 건너뛰고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모로코하고 소말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반자치주 푼틀란드하고 소말릴랜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그 태평양 남서부 총영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CBS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 실제로 모로코 한 곳과 소말리아 북부 지역 두 곳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푼틀란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또 개별 사례 검토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미국으로 입국시킬 수도 있다. 미국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중동 국가들이 자기랑 얘기한 다음에는 아마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주를 수용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또 트럼프의 말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일본은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중동으로 갈 수도 네.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아주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모로코 이 지역들 푼틀란드, 소말릴랜드 유력시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지역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우리에게는 좀 낯선 낯선데요. 지역이죠. 네. 다 이 소말리아 내에 있는 반자치주입니다. 네. 이 푼틀란드는 1998년 그리고 소말릴랜드는 1991년에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네. 아직 국제사회로는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제안을 수용해서 자기네들이 이 팔레스타인들을 수용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푸틀란드 뭐 부장관이 뭐 기꺼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정말 끔찍한 발상이다. 소말리아 자체도 어떤 어렵죠. 민족적인 갈등, 인종적 갈등이 있는 국가이고 거기 아주 깊은 상흔이 있는 국가인데 글로 이주시킨다는 건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난 6일에 뭐 이렇게 뭐 주변 국가 유럽 국가들이 이걸 비난하니까 그러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니네가 그렇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비난한다면 니네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수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들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금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로 이주시키는 거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네. 너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할 초기부터 너무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때는 자치정부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글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자치정부를 인정하고 어쩌면은 두 국가 해법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네. 쉽지 않겠네요.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어떤 세력들은 지금 서한 지구도 싹 쓸어 버리려고 하는 속내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실제로 그쪽에서 지금 군사작전이 가열되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어렵겠네요.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트럼프 이 가자지구 구상이 가진 문제점을 이제 정리를 또 근데 해주시면. 사실 미국이 전후에 여러 나라에서 재건 계획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재건이고 또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재건에 또 힘을 쏟은 적이 있고 또 이라크 전 이후에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어떤 거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네. 미국이 개발하겠다라는 건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국제적으로 혼란과 그렇죠. 또는 논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국제법 위반 네, 사항이죠. 국제법 위반, 네. 인종청소 네.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미국이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정말 혼란할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가자지구 모델을 따를 국가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